성스러운 당 깃발에 인민의 운명을 품어안고 준엄한 혁명의 연대와 연대들을 인민만세의 포성으로 진감시켜온 조선노동당의 80성상. 위대한 진리로 인민의 믿음을 얻고 견결한 개척정신과 멸사복무로 인민의 사랑을 얻어 미중유의 사변들을 역사의 지평 위에 찬란히 떠올린 백전백승의 조선노동당. 참으로 영광의 세월을 길이 펼쳐주는 10월의 하늘은 인민이 대대손손 이고 살 운명의 하늘이고, 당이 가리키는 길은 인민이 이 세상 끝까지 가야 할 승리의 길입니다. (2024년 1월) 어느 날 평양학생 소년궁전의 어느 한 창작실에서 작가 안분희 선생님은 몇 달 동안 고심하며 창작해온 한 편의 노래 가사를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당시까지도 안분희 선생님은 자기가 창작한 이 노래가 몇 달 후에는 온 나라 인민들 모두가 사랑하고 열창하는 노래로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그 품처럼 따사로워라, 아버지 그 품처럼 자애로워라. 수라의 천만 자식 한 품에 안고 총을 다늘 보살피시네. 노래하자 김정은, 위대하신 용도자. 사랑하자 김정은, 진그한 부부에. 그 어떤 명문장이나 요란한 문구도 없는 노래였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 인민들 모두가 체험하고 평범하게 얘기해온 말마디들을 그대로 가사에 담은 너무나도 소박한 노래였습니다. 하지만 이 노래는 처음으로 불리워진 그날로부터 세기를 대표하는 성가로 시대를 특징짓는 명곡으로 온 나라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다면 오늘의 시대는 어떤 모습이며 인민의 한결같은 목소리는 무엇이었던가? 지난 2020년 5월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집무타구에는 하나의 문건이 며칠째 놓여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나라의 전반 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이 종합된 수많은 문건들을 보아주시고 즉시에서 대책을 세워주시는 우리 원수님이시건만 이 문건만은 결론하시지 못하신 채 며칠 동안이나 보고 또 보셨던 것입니다. 그때 그 문건으로 말하면 우리 부서 일꾼들이 수도 시민들이 살림집 문제와 관련한 실태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종합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일부 수도 시민들이 살림집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이 통계적으로 정확히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인 2020년 6월 7일
이날에 열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3차 정치국 회의에서는 이 문건의 내용이 중요 의정으로 토의됐습니다. 당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3차 정치국 회의는 나라의 화학공업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는 탄소화나 화학공업 창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비롯해서 나라의 화학공업 발전에 새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해 소집된 회의였습니다. 그러나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이 중요한 회의에서 수도 시민들의 살림집 문제를 토의 결정하실 것을 결심하시고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성원들에게 평양시에서 올라온 문건을 배포하도록 하시고 이 문제를 정치국 회의에서 토의 결정하도록 조치를 취하시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원수님의 가장 큰 수고는 인민들이 제일 손꼽아 기다리는 살림집 문제를 최상의 수준에서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인민들이 쓰고 살 살림집 문제 해결에서 결정적 전환을 가져옴으로써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고 위대한 우리 인민이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려고 그처럼 마음 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 당중앙의 이 숭고한 뜻에 떠받들려 수도 평양에는 인민들의 생활상 요구가 완벽하게 구현된 려명거리를 비롯한 희한한 새 거리들이 연이어 솟아났습니다. 하지만 수도 살림집 문제 해결을 인민을 위해 꼭 하고 싶으셨던 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사업으로 떠안으신 위대한 어버이의 수건의 세계에는 만족이란 없었습니다. 인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살림집 문제를 두고 언제나 깊이 마음 쓰시며 몸소 수도의 살림집 부족 세대 수까지 장악하시고 그 해결 대책에 이르기까지 깊이 연구하신 우리 원수님이시였습니다. 인민의 어버이의 이런 고심 어린 로고와 사색에 의해서 확정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 구상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의 결정으로 엄숙히 채택됐습니다. 시대를 진감시킬 수도의 살림집 건설을 위한 대건설의 서곡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기간은 인민을 위한 대건설은 위대한 사상과 탁월한 용도력, 강의한 실천력을 지닌 인민의 위대한 용도자에 의해서만 힘있게 진척될 수 있다는 것을 역사와 세계 앞에 더욱 뚜렷이 각인시킨 잊지 못할 나날들이었습니다. 2021년 2월 8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이 전원회의에서는 불과 한 달 전에 열렸던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채택된 당 결정서가 또다시 엄숙히 채택됐습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연이어 채택된 당 결정. 이것은 평양시의 5만 세대의 살림집을 무조건 건설할 때 대한 문제였습니다.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는 해마다 평양시에 1만 세대 살림집을 건설해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안에 5만 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할 것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설부는 일부 일꾼들은 노력보장, 자재보장은 구실로 당대 결정 간철이 첫 해부터 1만 세대가 아니라 7,500세대로 낮게 세워 내각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때 이 사실을 보고하신 경리하는 총수님께서는 몹시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물론 이 건설이 평범한 나날에도 쉽게 결심하기 어려운 방대한 건설인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인민들이 제일 손꼽아 기다리며 안타까이 해결을 바라는 살림집 문제를 실질적으로 풀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설사
다른 건설은 다 조절하는 한이 있어도 해마다 평양시에 1만 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는 문제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고 하시며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이시였습니다. (2021년 3월 8일) 미제와 한국 패당이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침략적인 전쟁 연습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온 세계에 전해졌습니다. 이 돌발적인 사건 앞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계의 초점이 우리나라에 모아졌습니다. 그로부터 4일 후인 2021년 3월 12일 군민협동작전으로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성할 때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명령이 하달됐습니다. 그때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농지께서는 명령에서 당과 국가의 모든 사업을 철저히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로 일관시켜 나가고 있는 우리 당은 천사만사가 겹사이는 속에서도 인민생활과 직결되는 살림집 건설을 당 제8차대 결정으로 채택하였다는 것.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은 수도 시민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우리 당의 수건 사업이며 당의 권위, 당대의 권위를 결사보위하기 위한 정치적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강력한 건설 역량을 편성하고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으로 2025년까지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을 우리 당의 이민희천의 리념과 건축 미학 사상이 웅축된 기념미적 창조물로 훌륭히 완공할 것을 명령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돼서 당시 조선인민군의 대연합 부대들은 그처럼 긴장한 정세 속에서 총을 쥐고 전호가 아니라 건설 공구들을 쥐고 평양으로 기동했습니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제국주의 연합 세력이 우리 공화국을 겨냥하여 벌려놓은 사상 최대 규모의 핵전쟁 합동군사 연습은 무려 수십 차례. 이런 준엄한 정세 속에서도 우리 당은 수많은 인민군 장병들을 수도의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에 항시적으로 동원시켰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 놓고서도 우리 당이 인민의 보금자리 마련이라는 이 수건 사업을 얼마나 중시했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억대의 자금과 방대한 인적 물적 자원을 수도 시민들의 살림집 문제 해결을 위한 데 지향.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하여 설계와 시공 역량 자재 보장을 비롯한 건설에 필요한 대책 강구. 지난 5년 동안 변함없이 취해진 이 혁명적인 조치들은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의 불행을 가셔주는 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 사업은 없으며 인민을 위해 당중앙이 구상하고 결심한 수건 사업은 무조건 실천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깊이 새겨주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기간에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에서는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정력적인 용도 밑에 착공이자 곧 준공이라는 말이 통용될 만큼 위대한 변천사를 기록했습니다. 결코 억대의 재부나 넘치는 자원이 솟아올린 변천이 아니었습니다. 인민들에게서 가장 절박한 문제인 살림집 문제를 빠른 시일 안에 그것도 최상의 수준에서 풀어주시려는 우리 원수님의 인민에 대한 여러 같은 사랑과 정이 떠올린 기적이었고, 인민에 대한 무조건적이며 절대적인 복무정신을 생명의 뿌리로 하는 우리 당의 투철한 인민관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기간에 우리 수도 평양에는
매해 성화거리, 전이거리, 화성거리, 리문거리와 같이 한 개 도시와 맞먹는 인민들을 위한 새 거리들이 일떠섰습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이 주택구들에 전개된 수백 개 호동의 아파트들 중에 서로 비슷한 건축물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림면 설계를 이전에 건설한 건축물들과 유사성과 반복을 금하고 모든 건축물들이 다 개성이 살아나게 한 결과였습니다. 경의하는 청구소동지께서 평양시 어만세대 살림집 건설을 진도에서 지휘하시는 나날에 우리 설계가들에게 늘 강조하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물 설계에서 림면 형성이 기본이며 림면 설계에서는 유사성과 반복을 없애고 모든 건축물들이 개성이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림면 형성에서 건축물들이 사면과 용도 등을 지박적으로 반영된 독특한 종자를 착상하고 거기에 모든 부분과 세부 요소들이 철저히 복종되도록 하는데 주목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를 압도할 만만한 야심을 가지고 대담하게 착상하도록 설계가들의 안목도 지워주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세심한 지도는 우리식 우리못이 살아나는 최상급의 설계도를 낳는 원천이었습니다. 우리 경의하는 청비서동지께서 화성지구 3단계 1만 세대 살림집 형성안을 보아주신 건수는 무려 660여 건입니다. 대체로 형성안을 비준해 주신 시간을 보면 새벽 3시경이나 4시경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성안을 한번 구체적으로 따져보자고 하면 보통 하루 품이나 반나절 품이 들게 됩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660여 건이라는 형성안을 보아주시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정말 우리 수도 평양을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철저히 구현된 세계적인 도시로 전배시키기 위하여 바치신 우리 경의하는 청비서동지의 헌신과 로고는 끝이 없습니다. 이렇게 바쳐가시는 크나큰 로고와 심려리, 지난 4년 동안 지도해 주신 수천 건의 건축 형성안들과 몸소 그림까지 그려가시며 띄워주신 묘안들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듯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의 총설계가 시공주, 건설주가 되시어 인민의 복리를 위한 살림집 건설을 위해 바치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크나큰 로고와 헌신은 그대로 초고층 살림집들과 고층 살림집들, 봉사시설들과 공공시설들의 매 건물들마다에 그대로 옮겨져 우리 수도의 주체성, 인민성, 선전성이 구현된 황홀한 새 거리들을 떠올렸습니다. 이거 화성도 그저 벌판이 됐는데, 아니 이거 화성거리 셋띠, 전이거리 건설했띠, 님문거리 건설했띠, 그걸 2년 동안에 왈가닥 지어때리기 진짜 이건 기적의 기적이죠, 진짜. 현대적인 건축물을 1년 동안에 만세대씩 내놓는다는 것은 정말 지난 세기는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70층, 80층, 초고층 아파트들을 비롯해서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지어 인민들에게 안겨준다는 것이 어디 간단한 일입니까? 우리 국가의 힘이 얼마나 강하고 인민들에게 벌려지는 우리 당의 혜택이 얼마나 고마운가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새로 일떠선 평양시의 훌륭한 기념비적 거리들은 보면 볼수록 우리 당의 원대한 리상과 비약적인 발전상이 집약적으로 안겨와 만 사람을 격동시키고 있습니다. 조형화, 예술화, 실용성과 편리성이 최상의 수준에서 완벽하게 실현되어 당중앙이 인민을 위해 지향하는 창조의 기준, 아름다운 미래상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황홀한 새 거리들. 인민들의 기쁨이 넘쳐나는 이 행복의 별천지들마다에는 우리 원수님 인민을 위해 바쳐가신 사랑의 자욱이 뜨겁게 새겨져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금으로부터 4년 전 송신 성화지구의 1만 세대 살림집 건설 착공식에서 오늘 우리는 수도건설 역사에 또 하나의 뜻깊은 리정표를 새기는 영광을 지니게 된다고,
당대회에서 결정한 무겁고도 거창한 투쟁과업들 중에서도 가장 보람있고 영광스러운 혁명사업이 오늘로써 드디어 본격적인 시발을 떼게 되었다고 절절히 말씀하신 우리 원수님이시였습니다. 그날부터 하루 또 하루 인민의 서원과 기대가 높아질수록 우리 원수님께서 바쳐가시는 노고와 심려는 더더욱 거만 같습니다. 성신성화지구에 이어 화성지구를 현대적인 도시구에게 면모를 갖춘 특색 있는 거리로 일도세우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시고 매 살림집들의 평면과 립면 형성안들까지 직접 지도해 주시며 지새우신 밤은 얼마이며 바치신 로고는 또 그 얼마였겠습니까? 흙먼지 날리고 구준비 내리는 건설장들을 찾고 또 찾으시며 인민들을 위해 새로 일떠세우는 현대적인 살림집들이 먼 훗날에도 선색이 없게 건설되도록 세심히 이끌어주시던 자유로운 그 손길. 새가 난 자식이 쓰고 살 살림집을 위해 바치는 신어보이의 이런 뜨거운 사랑과 헌신 속에 솟아오른 인민의 보금자리였습니다. 당중앙의 정력적인 용도 밑에 이 땅에선 모든 것이 변하며 미래를 앞당기는 새로운 수도 건설의 새 전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꿈같은 현실을 마주하며 우리 인민들 모두가 터치는 한결같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수도 건설의 새 전기는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살림집에서 부럼없이 살게 하시려고 그처럼 마음 쓰시는 우리 원수님의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펼쳐지는 위민헌신의 결정체라고. 건축물들마다 그것을 떠받드는 든든한 기초와 기반이 있다면 그 밑에는 해당 시대를 특징 짓는 정치 철학이 놓여 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인류의 건축 역사의 세계의 기적으로 인간의 창조적 능력의 대표적 기념비로 전해져 내려오는 건축물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건축술은 하나같이 인민의 지혜와 피땀으로 이루어진 것들이지만 그 결과물은 당시 지배계급의 무제한한 권력과 향락을 상징하는 대표작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어느 시기나 건축의 담당자는 인민이었지만 그 건축물의 소유자는 착취계급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선노동당은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내려오던 이 관념을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건축의 담당자도 건축물의 소유자도 인민이라는 것을 현실로 펼쳐보였습니다. (2013년 12월)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건설 부문 일군 대강습이 진행되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이 강습회에 보내주신 강령적인 서한에는 우리 건축의 본질이 명확히 밝혀져 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밝혀주신 인민대중제일주의 건축 사상에는 우리 인민을 하늘처럼 존대하고 받들며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관, 인민 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인민대중제일주의 건축 사상의 빛나는 계승이며 가장 높은 단계로의 심화 발전으로 되는 것입니다. 조선혁명박물관 사회주의 기초건설 시기관 1호실입니다. 이곳에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이 우리의 승리로 끝난 후 처음으로 채택된 내각 결정이 무엇인가에 대해 잘 알 수 있게 하는 사정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결정서는 지난 1953년 7월 30일에 채택된 내각 결정 125호입니다. 말하자면 조국 해방전쟁이 끝난 다음에 처음으로 채택된 내각 결정이었습니다.
이 결정서에는 수도 평양시의 인민의 복리를 위한 산림지 주택거를 하루빨리 일도세워 우리 인민에게 안겨줘야 한다는 내용이 중요 결정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조선노동당은 이 땅의 건국의 첫삽을 박을 때부터 오로지 인민의 복리와 문명을 위하여 인민의 편리와 향유를 위하여 건설을 설계하고 완공의 태프를 끊어왔습니다. 여기는 평양역입니다. 이곳에는 역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대형 시계가 세워져 있습니다. 1955년에 세워진 이 시계는 전후부터 오늘까지 변모되는 평양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본 역사의 증견자입니다. 그런데 역사의 일치라 할까? 평양역에 대형 시계가 세워진 후 꼭 70년 만에 화성지구의 입구에 대형 시계가 세워졌습니다. 이분은 화성지구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고가다리를 설계한 평양도시설계연구소 설계가 동지입니다. 지금 그는 평양도시설계연구소의 연역사에 새겨져 있는 한 설계가의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평양역을 설계한 리용동지입니다. 당시 리용동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기하신 평양역사를 설계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평양역사에 대형 벽시계를 설치할 때 대하여 가르쳐 주셨으며 또 벽시계를 설치할 자리와 모양이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경야는 청주동지의 발기에서 건설된 화성연결 봉사 건물을 설계하였습니다. 경야는 청주동지께서는 총설계가가 되시어 그림까지 그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창작의 나래를 펼쳐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화성연결 봉사 건물에 대형 벽시계를 설치할 때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대형 벽시계를 설치할 위치와 모양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양역에 설치된 대형 벽시계는 평양역과 화성지구의 대형 시계가 쉼없이 가리키는 평양시간. 단순한 시간의 흐름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평양시간은 수도인민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행복의 보금자리를 안겨주시려 그처럼 마음 쓰신 절세위인들의 헌신과 로고 속에 세월을 주름잡으며 흐르는 기적의 시간, 인민사랑의 시간이었습니다. 전쟁으로 고생한 인민들이 반토굴집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게 하기 위해 전후 잿더미 위에서 살림집과 학교 건설에 힘을 집중하도록 하신 위대한 소령님. 수도 시민들의 살림집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락원거리와 광복거리, 랑랑거리에 이어 장전거리와 같은 대건설장들을 끊임없이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과 로고는 오늘도 우리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뜨겁게 새겨져 빛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인민사랑의 역사는 경의하는 총비서동지를 높이 모시어 이 땅에 변함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못 잊을 추억은 가슴에 속삭이는 밝은 창문들의 사연도 많아라. 바치고 바치어도 끝없는 이 마음 정다운 평양아 내 너를 사랑해. 정녕 평양역과 화성지구의 대형 시계는 단순히 시공간적인 의미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인민을 위함을 자기의 정치 이념으로 하여 창건되고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것을 자기의 활동 방식으로 정하고 투쟁해온 조선노동당의 초심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변치 않았다는 것을 새겨주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평양에서는
위대한 당중앙의 웅지와 정력적인 용도에 의해서 마련된 건설의 대번영기, 창조의 대전성기에 변혁의 새 역사를 펼친 수도의 전면상을 보여주는 사진 전람회, 위대한 김정은 시대에 전지 개벽된 우리 수도 평양이 개막됐습니다. 이 전람회장을 찾는 많은 사람들은 한결같은 목소리를 터쳤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에 우리 수도가 이렇게 전지개벽되었단 말인가. 사람들 모두를 놀라게 하는 새 시대 평양의 변천. 단순히 10여 년 세월의 루족이 가져온 변천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국가의 수도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위대해야 한다는 여러의 애국의지,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존엄 높은 인민으로 당당히 내세울 원대한 위상을 안으시고 불면불위의 희생적인 헌신으로 새로운 평양 번영기를 진두에서 펼쳐주신 경야는 총비서동지의 탁월한 예지와 불멸의 로고가 나온 빛나는 결실이었습니다. 하다면 오늘날 우리 당이 수건 사업으로 내세우고 건설한 인민들의 보금자리는 어떤 경지에 이르렀는가? 지난 2024년 6월 11일 조선중앙텔레비전 방송으로는 한 건의 보도가 방영됐습니다. 여기에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2022년 4월에 송화거리 1만 세대 살림집과 그리고 보통간 강한 다락식 주택구가 완공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세계 많은 사람들 속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저건 분명 호화, 아니 초호화급. 일반 살림집도 그런데 저런 호화주택들까지 평범한 근로자들에게 무상으로 준다는 것이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다 등 여러 글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네, 이제 믿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황금만동의 세상에서 사는 구들이 계산한 이제 낮은 가격으로만 보아도 이제 경로동 살림집 50세대이면 1억 달러, 그리고 800세대면 16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경야는 총비서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정력적인 용도에 의해서 일떠선 여기 경루동 호화주택구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까지도 세계의 많은 건설업주들 속에서 수수께끼로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호화주택구를 어떻게 인민들에게 무상으로 줄 수 있는가? 여기에 든 억대의 자금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하는가? 모든 것을 돈으로만 계산하는 자본주의 나라 건설 상인들이 일생 계산해도 산출해낼 수 없는 이 수수께끼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이 화면은 지금으로부터 80여 년 전에 당시 토성랑이라고 불리우던 여기 경루동 지구를 수록한 화면입니다. 해마다 들이닥치는 물난리로 해서 집이라는 것은 생각도 못했고 판자조박지와 가마니로 집을 대신했던 인민들. 이로해서 평양 빈민굴의 대명사로 불리워온 토성랑이었습니다. 이 토성랑 자리에 오늘은 세계 1등급의 호화주택구가 일떠서고 토성랑에서 눈물 속에 살아가던 빈민굴의 후손들이 호화주택구의 주인들이 되어 복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80여 년) 전의 토성랑의 인민들이 오늘날 후손들의 이런 모습을 본다면 과연 어떤 생각을 하며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당중앙위원회 제8기 기간의 우리 당은 수도 살림집 건설과 그 창조물의 주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성격은 인민대중 제일주의라는 것을 또다시 온 세상에 과시했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지난 2021년 11월 19일을 비롯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새로 건설한 살림집 배정을 잘 하도록 하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성신성화지구 1만 세대 살림집에 대한 배정은 철저히 인민적 견지에서 하여한다고, 비주택에서 살고 있는 세대와 동거 생활을 하고 있는 세대, 다부 세대를 비롯해서 집사정이 제일 급한 세대들을 장악하고 정확히 그들에게만 살림집을 배정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성화구리에는 일꾼들이 아니라 노동자, 교원, 기술자, 의사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습니다. 평양시에서는 지난 2022년부터 현재까지 현대적으로 건설된 4만 수천 세대의 살림집 이용 허가증이 수도 시민들에게 수여됐습니다. 이들의 나이와 직업, 직무는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하나같이 근로하는 인민들입니다. 소노동당 만세! 집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정말 텔레비전만 보던 그 행복이 우리 집에도 들어왔다니까 막 이젠 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무원스님께서 이 소원을 풀어줬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 노동자 세상이라는 거에 심장 깊이 지금 막 뼈저리게 지금 느낍니다. 이게 짧은 기간에 완성돼서 내가 이 집이 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리 평범한 인민이고 청비서동지의 배려로 내 집이 생겼습니다. 우리 원수님이 살아가는 것이야. 우리가 어떻게 평범한 노동자 가족이 이런 궁전 같은 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부모로서 잠도 못 자고 안타까워서 장가 버린 다음에 집 걱정에 이렇게 머리다 쉬고 집 사람이 보금자리 있어야 이제 먹는 것도 살로 가고 입는 것도 다 빛이 나다 먹도야 아버지 엄마가 해주지 못하는 집을 청비서동지께서 너네의 마음을 풀어주나. 이렇게 무상으로 집 받고 제가 화려한 집 받은 거 잊지 말라 그죠? 너 가운데 가도 이거 잊지 말라. 우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이민들의 생활에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다 헤아려 주시고 이렇게 궁궐 같은 새 집까지 안겨주시는데 정말 집이 제일 그리웠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원수님께서 자식 소위 키운다고 배려를 이렇게 돌려주죠.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군대 나간 전년에 있는 아들한테 말하겠습니다. 우리 내 나라를 더 잘 지키라고 부사방 못 차려라고는 꼭 시신당고 싶습니다. 정말 원수님께서 계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이런 살림집을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정말 꿈만 같습니다. 나에게 내 집이 생겼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 누가 가슴속 생각을 소중히 헤아려 주었나. 그 누가 내 인생 그토록 정이 품어나 보살피나. 모진 풍파를 한 몸에 막아 나의 소망과 앞날을 지켜준 후 내 삶의 모든 것을 그 품속에 맡기었네. 당중앙의 정력적인 용도 밑에 당중앙위원회 제8기 기간의 평양시에서는
매해 새로 지은 살림집으로 입사하는 행복 넘친 행렬이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평범이 흐르던 날에는 내 미처 생각지 못했네. 얼마나 따뜻한 품속에 내가 안기고 사는 칼을 준공식에 이제 참가하는 영광을 지녔습니다. 그때 원수님께서 저희 앞으로 오시면 손을 먼저 내미시면서 뜨겁게 잡아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한 품에 안으시고 무궁무탈하게 행복하게 살라는 뜻깊은 말씀까지 사랑의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목님께서 고맙습니다라는 말씀 한마디. 이런 궁궐 같은 새집 4칸짜리를 안겨줄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 배려에 보답해야 되겠는데. 원수님께 저는 원수님 우리 가정에 거래등 같은 큰 집을 주어서 고맙습니다. 이러니까 우리 원수님께서는 부디 행복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성 1단계는 아들이 받고 또 오늘은 3단계 딸이 받으니까 너무나도 이 심정을 어디다 다 말했으면 좋을지 몰라서 집을 이제 안겨줘서 정말 미안하다고 하시는 말씀. 우리가 뭘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고 진짜 정말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이 화면은 자본주의 나라 수도 시민들이 쓰고 사는 살림집들을 촬영한 자료들입니다. 최근에 자본주의 나라 정부들에서는 수도에서 집 없는 사람들의 수를 줄인다고 하면서 지맘집을 장려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나라의 영상도 흐리지 않고 다리 밑이나 주차장 옆에 옮겨다 놓을 수 있어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집 아닌 집도 가격이 약차하다고 합니다. 그런 것마저 가질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처 없는 유랑살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당은 당중앙위원회 제8기 기간에 수도에 수만 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지어 인민들에게 무상으로 안겨주었습니다. 지구상에는 수백 개의 국가 수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시대 그 어떤 나라의 수도에서도 인민들의 살림집 문제를 해결한 나라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김정은 시대의 우리나라에서는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인민들의 살림집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은 시대의 이 땅에 펼쳐지는 새로운 평양 번영기. 이 거창한 창조투쟁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수도의 살림집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전국적인 범위에서 건설의 대번영기를 끝없이 펼쳐나가기 위한 귀중한 경험과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이 벅찬 현실은 온 나라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우리 국가의 수도 평양이 사회주의 문명, 인민의 행복이 개화만발하는 인민의 리상도시로 세계적인 도시로 변모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확신을 더욱 굳게 새겨주고 있습니다. 수도의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을 통해서 우리 인민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이끄시는 길은 곧 승리와 영광의 길이며 당중앙의 사상과 용도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를 때 행복하고 훌륭한 미래가 반드시 온다는 신념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됐습니다. 평양 번영의 새 시대와 더불어 온 나라에 펼쳐지고 있는 지방 발전의 새 시대. 이력동의 시대와 더불어 오늘 전국의 모든 지역들에서 인민들의 행복한 미래를 약속하는 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 있습니다.
인민들의 이 감격과 기쁨 다음없는 고마움이 그대로 시대의 모습으로 민심으로 되어 온 나라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베푸신 근정은 바다 같아라 주신 그 믿음은 하늘 같아라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며 모든 소원 덮여주시네 노래하자 김종은 위대하신 용도자 사랑하자 김종은 친근한 어버이 당중앙인의 제8기 기간을 돌이켜보면 이 기간에 당의 용도를 강화하고 우리 국가의 발전과 부흥을 이룩하기 위한 역사적인 전환점으로 된 10여 차의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 20여 차의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많은 당 회의들 중 거의 모든 회의들에서는 수도의 5만 세대 살림집 건설 문제가 중요 우정으로 도의되었습니다. 이것은 세계의 어느 나라 정당 역사에서는 물론 우리 당 역사에서도 일찍이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 놓고 보아도 당중앙인의 제8기 기간은 우리 당이 인민을 위해 창건되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자기 성격과 본태를 평양시 5만 세대의 살림집 건설을 통해 더욱 뚜렷이 보여준 계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5년, 역사의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민은 이 순간에 남들이 50년, 100년이 흐른데도 볼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의 역사를 체감했습니다. 건국 이래 닥쳐온 최대 시련과 난관 속에서도 인민을 위한 수건사업이라는 천만 근의 짐을 스스로 걸머지신 인민의 용도자, 인민의 복리라는 위대한 사상과 강의한 실천으로 수천 년 간직했던 인민의 꿈과理想을 현실로 꽃피우신 만고의 영웅, 위민 헌신의 여정으로 조선노동당을 이끌어 인민을 위한 평양 번영의 새 시대를 펼쳐가시는 인민의 어버이의 위대한 모습을 배웠습니다.